여러분은 성격 예민하신가요?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성격이 예민하시고 생각이 많고 그러므로 해서 또 말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혼란해지고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예민하다는 거, 이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때가 있는 거죠. 생각이 많아서 예민하신 분들의 특징은 과도하게 자기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말을 왜 했지? 내가 이 말을 잘한 건가?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밤새 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적인 관계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때, 불안 수준이 높을 때 과잉발화라 그러잖아요. 그 침묵을 못 견디고 그거를 계속 확인하고 또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완벽주의 성향이 있대요.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업무적으로 어떤 분하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완벽주의야. 나는 완벽주의라서 이걸 완벽하게 해야 돼.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말버릇처럼. 완벽주의라는 게 본인이 완벽한 건 좋겠지만 타인한테 완벽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보면서 완벽하지 않다, 말로만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완벽주의 성향을 추구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설명을 막 덧붙여서 거기에 본인이 스스로 빠져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말이 계속 바뀌시는 분들 있죠. 이거를 인지적 과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너무 많고 말이 앞서서 이 머릿속의 생각과 이 말이 일치가 안 해서 본인도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신이 생기는 거죠. 말을 계속 번복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정 환경에서 무시를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인정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자아 분석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 어른들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껴들어서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쭤보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희 엄마가 어른들 말하는 데는 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게 저의 그 내면 아이에 형성이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론도 어찌 보면 정말 저희 어릴 적 내면 아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부연 설명이 많아지는 거 저도 스스로 느끼거든요. 어릴 때 어른들한테 무시를 당했거나 본인의 의사가 존중이 안 되면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들을 키울 때는 항상 아들 의견을 먼저 물어봤었어요.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희 아들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상처가 많은데 본인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정말 많이 주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희 아들이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재밌니?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다른 건 안 물어봐요. 일하는 거 재밌니? 행복하니? 저희 아들이 다행히 재밌대요. 네가 뭐를 해도 다 찬성할 거야. 그런데 저희가 침묵을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침묵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를 할 때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침묵은 결코 불편하거나 어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을 잘 견디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는 그 침묵이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막 제가 나서서 이렇게 진행병이라 그러잖아요. 뭔가를 막 진행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약간은 침묵을 즐길 수도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침묵은 어찌 보면 그 대화의 흐름을 좀 부드럽게 하는 경향이 있고, 그 침묵으로 인해서 대화의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침묵을 두는 1, 2초에 그 설득력이 굉장히 임팩트 있다는 거 아시죠? 생각이 많고 너무 예민해서 가끔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 할 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핵심을 정리를 못하고 그 얘기 누가 했니? 그 얘기의 발원지를 막 찾는 분들 있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어떤 대화를 심오하게 할 때는 그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게 근본 문제인데, 이거를 망각하고 이런 미스를 발생할 때에는 대화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근거는 뭔가, 이거를 또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짧고 굵게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이 어떤 말을 한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고 노트 있잖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이어리 같은 거 그런 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서 움직이려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본인 스스로 사고를 정리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당사자는 그 말의 강도를 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상대방들은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느껴요.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또 말을 옮기시는 분들, 저는 정말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거리를 반드시 둬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본인도 후회와 걱정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괜히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볼까? 이런 혼자만의 정신적인 번뇌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럴 때 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정서적인 저만의 안정감을 어디서 찾았냐면 되도록이면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을 기도로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무슨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줄 기도, 1분 기도 이거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도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희 아들의 성장 과정이 굉장히 저는 정말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알아서 다 제자리를 찾아갈 건데 내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저희 아들은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위해서 1분 1초라도 기도하는 거를 자기가 알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해서 자기가 어디 가서 예를 들어 저희 아들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런데 고3 때 수학여행 갔을 때도 맥주를 입에 안 댔대요. 근데 그거는 정말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생각이 나서 입에 못 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저희 아들이 담배 같은 경우도 왜 안 피냐면 담배를 피려고도 했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생각이 나서 담배를 안 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잘했다. 뭐 술은 입에 댈 수 있지만 담배는 안 피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믿음도 없는데 그래도 엄마가 본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1분 1초라도 기도하는 걸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본인을 삐뚤어 나가지 않게 한 그 지탱의 힘이었다고 얘기를 가끔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이상의 저의 보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몇 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아들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이게 정말 아침 저녁으로 저의 1분 1초의 기도였어요. 그 한 줄이 이 한 줄 기도를 제가 거의 10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저희 아들이 그걸 알고 있었고 저희 아들이 너무 잘 커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생각이 예민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말을 옮겼다는 오해를 받는 거는 성격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리 패턴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 패턴을 알고 심리 패턴을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화가 막 나고 머리로는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옮겨서 여러 사람이 손해보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힘들어도 본인이 마음 챙김을 해서 옮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영향력은 너무 큰 거죠. 대화 스크립트를 항상 생활화해서 핵심, 근거, 질문 이 패턴을 한번 유지해 보라는 거예요. 항상 미리 생각을 글로 정리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침묵 훈련은 저렇게 하면 된다고 많은 책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의도적인 경청을 한번 해보래요. 어떤 제가 아는 분은 그래요. 자기는 정말 남의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남의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어서 본인은 항상 입을 닫고 남의 얘기를 듣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경청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느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입을 닫고 이렇게 남의 얘기를 의도적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다 보면 내 심리 상태를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이런 모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지 이건 스스로 알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편한 사람 있잖아요. 편하고 작은 모임서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습을 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뭐 예민하고, 뭐 말을 옮기고 이런 거는 저희 중년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 못하면 이건 정말 매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에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이걸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천성적으로 예민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저도 이제 그 경청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예배 생활 하면서 좀 경청 훈련이 좀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룹 모임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그 말씀 중에서 사람은 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발전을 하고 성장은 하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 변한다. 이게 저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었어요. 천성이 변할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외적으로 천성이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는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천성까지 거론할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